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알고리즘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많이 쓰는데요. 알고리즘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 단계별로 계산하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어, 자료 공유해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사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알고리즘 사고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단계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알고리즘 방법이 결국은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여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Thinking이 있는데 여기서도 데이터 플로우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데이터 플로우 어프로치. 자료 흐름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탑다운 프로그래밍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하기 아주 좋은데요. 탑다운 프로그래밍은 문제 자체를 탑으로 나타내고 그걸 아래로 차례로 세분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입력하고 출력을 명시해서 나타냅니다. 입력, 출력. 그런 다음에 입력을 출력으로 어떻게 바꿀지 그거를 세부 단계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제를 만약에 탑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죠. First problem statement usually called top. 그렇죠. 탑이 있으면 이 탑이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아웃풋을 내는 이런 건데 그 과정이 여러 단계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바로 만들면 되고요. 여러 단계로 있으면 서브 프로블럼으로 서브 태스크로 만듭니다. 서브 프로블럼이라고도 하고요. 서브 프로블럼 만들고 서브 프로블럼 만들고 서브 프로블럼 만들어서 셋을 합치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단계인데요. 이 중에서 어느 한 단계가 또 복잡하다. 또 나눠요. 또 서브 프로블럼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 문제가 서브 프로블럼 나눈 걸 조합해서 풀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톱다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톱다운 프로그래밍의 스텝와이즈 리파이먼트, 점진적 세분화 방법의 예를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워드를 읽어서 그거를 박스 형태로 프린트하는 거예요. 인풋은 워드고 아웃풋은 워드 박스예요. shape of output 이건 예죠, 예. 이그젬플로 지금 인풋이 워드가 들어왔을 때 출력하는 건데요. 스페이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스페이스가 더 많겠죠? 스페이스 5개가 필요하겠네요. 더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워드 출력하고 워드를 거꾸로 출력하고 세로로 보면 이게 또 순방향이고 이게 또 이쪽 방향이고 이런 것처럼 출력하라는 거죠. 근데 이 방향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나누냐인데 이게 이그젠플일 뿐이에요.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줄 쉽죠. 마지막 줄 쉽잖아요. 중간 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서브 태스크가 first 라인 출력, last 라인 출력, 중간 줄인데 얘가 좀 복잡하죠. 바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나눕니다. 서브 태스크로 나눠요. 여기에 만약에 그 n개의 라인이면 n-2번 반복해야 되겠죠? i가 1부터 n-2번 반복하는데 여기에 워드에 이 둘째 거하고 마지막에서 빼기 거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그거를 이제 출력하는데 중간에 n-2개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겠죠. n이니까 여기는 n-2개니까 그래서 요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이건 문자열 만들기예요. 문자열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라인으로 출력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다른 스페셜 케이스 생각해는 이건 일단 두 번째로 하고 다른 스페셜 케이스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걸 한번 직접 코드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 워드박스라고 하나 하면 되겠죠. def 워드박스 아니면 메인이라고 해도 되고 메인이라는 함수는 none 리턴하죠. 지금 그 어노테이션 하지 맙시다. print first line, pr first line, 뭐 fst line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print last line, print mid lines, 그 다음에 print last l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워드를 줘야 되죠. 워드는 입력 받아야 되겠죠. 워드 인풋으로 받아요. 인풋으로 받. 그럼 여기에 워드를 각각 줘야 되겠죠. 워드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쉽죠. EF, PR, FST 라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워드를 뭐 S라고 하죠. 여기서는 S를 나누죠. 캐릭터로 바꿔서 list of S 캐릭터로 바꾼 다음에요. 얘를 그냥 출력하면 사실은 첫 번째는 그냥 출력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인을 해서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프린트 스페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인 cs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라스트 라인은 더 쉽죠. 더 쉽진 않구나. pr 라스트 라인 보면 s 보면 리버스 한 다음에 저걸 그대로 하면 되겠죠. cs가 리버스 리스트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위에 조인 이렇게 그 다음에 cs 하면 돼요. 근데 리버스 리스트가 없죠. 그 리버스 리스트가 없는데 여기서 리버스를 해도 되고 여기서 리버스를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리버스를 하겠다 하면 S에서 리버스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슬라이스를 하는데 마이너스 1로 가 리버스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출력하시면 되죠. 프린트 미드라인스가 없죠. 프린트 미드라인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부터 합시다. if name이 메인이면 모듈 구조를 해야 되니까 메인 호출하기로 하죠. 예. 자, 프린트 미들라인스는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pr 미들라인스 하고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n을 구하죠. n은 length s 하고 for를 i는 range 1부터 n-1까지 해야지 n-2까지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스트링 ns라고 하죠. 이 스트링을 워드가 아니라 s죠, s. s의 i번째 플러스 s의 마이너스 i번째가 아니라 i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번째죠. 그 끝에서 더 일로 온 거니까. 중간에는 스페이스를 넣어야 되는데 스페이스가 n-2개죠. n-2개의 스페이스. 그래서 이 스트링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프린트하면 되겠죠? 프린트 조인 하면 프린트 미드라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pr 미드라인스가 뭐 잘못됐네요. 여기 미드가 마인드로 됐네요. 미드라인스.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execute 좀 높여볼까요? 워드라고 해볼게요. 워드. 잘 되죠? 워드 or row draw.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줄이면 줄일수록 조금씩 좀 다르죠. 컵, CUP, UU, PUC. 잘 되는데 왜 그러냐면 degenerated 케이스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 워드의 길이가 1이라고 해보면 얘는 지금 요거 첫 번째랑 마지막 라인은 매번 출력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는 잘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C 같은 거 하나만 하면
cc 하고 두 번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if length of word가 2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print word 하고 리턴 해버리죠. 리턴 해버리면 메인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C 한번 해볼까요? C는 잘 되고요. 약간 안 됐는데 파이썬 잘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워드박스를 간단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컨트롤 플로우하고 데이터 플로우 다시 볼게요. 여태까지 작성한 알고리즘은 사실은 컨트롤 플로우죠. 서브 태스크를 컨트롤로 보고 플로우하는 방법인데 데이터 플로우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 플로우 방법은 처음에 인풋 데이터가 있죠. 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는지 어떤 처리를 하고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여러 개 나눌 수가 있죠. 그걸 또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데이터가 되고 중간에 이게 데이터가 되죠. D1, D2, D3가 되고 D1 프라임 얘네는 뭐 D2 프라임이 되기도 하고 D2 프라임, D3 프라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서 어떤 뭐 DF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플로우가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 디자인할 때는 이 데이터 플로우 방식이 유효한데 여러분처럼 조금만한 거 할 때는 굳이 데이터 플로우를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일단은 뭐 알고 계셔야 되니까 프로그램 디자인할 때 데이터 플로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샬로우 카피랑 딥카피 얘기했었죠. 여기서 리스트를 처음에 만든 다음에 이게 샬로우 카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리스트 여기 0, 1, 2, 4가 있잖아요. 그러면 LS1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LS2를 해도 얘도 이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LS2도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LS2에 어펜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5가 되겠지? 그럼 LS1도 바뀌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대신에 LS2는 list of LS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리키진 않아요. 가리키진 않고 이제 이거를 새로 만들긴 하죠. 이제 0, 1, 2, 3, 4 만들긴 하는데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엘리먼트가 여기 한 원소가 또 쉐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싶으면 이거보다는 완전히 디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ls2는 copy.deep copy ls1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포트 카피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 밑에 스트럭처까지 다 카피를 해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 그 쉘로우 카피로 인한 막 이상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지 않으니까 요것도 데이터 플로우 어프로치 특히 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이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